중국이 지난주에만 미국 보잉에 발주한 세대 여객기를 미국에 반환한 데 이어서 올해 인수하기란 29대를 모두 반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습만 보면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보복을 한 듯 싶지만 정작 보잉 입장에서는 이미 주문된 여객기들이 판로가 다른 국가로 열려 있어서 매출에 지장도 없는 데다가 앞으로 중국행 여객기 제작도 거부할 것이고 심지어 보잉 항공기 부품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그 후유증이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듯 보였지만 속내로는 피박을 쓴 듯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26일 지난 7년 동안 상하이 인근 저장성 저우산 공항은 중국에서 신형 보잉 제트기의 인도 및 완성센터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지난 21일 무역전쟁으로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737 항공기 한 대가 원래 출발지였던 미국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세 대 중 2대는 샤먼 항공에 한 대는 지샹 항공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세 대 모두 보잉 787 기종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관세 전쟁이 격화된 이후에 중국은 보잉사의 신규 제트기 주문을 중단했다면서 보잉 최고 경영자인 켈리 오트버그는 중국의 인도 예정이었던 2대를 회수했으며 세 번째 항공기도 회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잉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약 50대의 항공기를 중국에 인도할 예정이었으며 이 중에 41대는 이미 제작되었거나 제작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한 항공기 리스 회사는 보잉 항공기를 리스하는 임대료에도 상응하는 관세가 부과된다면서 중국 내 항공사들은 보잉사의 항공기를 리스하는 대신에 다른 항공기를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중국이 구매하려던 보잉 항공기가 미국으로 반납됐지만 이로 인해서 보잉이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반납한 보잉 항공기를 인도 등 다른 나라들이 곧바로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잉의 올해 매출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터 통신이 25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항공사들이 인수를 거부한 보잉 항공기들의 인도 항공사가 관심을 보인다면서 에어인디아의 저비용 항공사 그러니까 LCC 자회사인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가 10대의 보잉 협동체 그러니까 기내 통로가 일렬인 기종 여객기를 원하고 있으며 보잉과 초기 협상 단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협상이 성사될 경우에 해당 항공기들은 연말까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에어인디아 그룹의 확장 계획에도 상당한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인도의 항공여행 시장은 세계 3위이고 매년 7% 이상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이에 에어인디아 그룹은 2023년에만 470대의 항공기를 대량 주문했고 지난해에도 100대의 항공기를 추가로 주문했지만 여전히 신규 항공기가 부족해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그러면서 인도 외에도 말레이시아 항공의 모의사인 말레이시아 항공그룹이 보잉과 신규 항공기 구매를 협상 중이라면서 말레이시아 항공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이잠 이스마일은 미중 관세 전쟁으로 보잉의 여객기 인도에 여유가 생기면 항공기를 조기에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보잉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에 신규 여객기 수요가 늘었지만 공급망의 병목 현상과 노동자 파업, 당국의 규제와 조사 등으로 인도 일정을 늦추고 있습니다. 보잉은 2045년까지 인도에 최소 2,835대의 신규 항공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24일 보잉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거의 9% 급등을 했으며 6.1%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번 관세 파동으로 인해서 중국이 보잉사에 보복을 한 듯 보이지만 뒤따라온 후유증이 중국에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잉은 중국을 위해 더 이상 항공기 제작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면서 보잉은 중국 외에도 여객기를 팔 곳이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서 보잉이 중국으로의 항공기 수출을 중단한다면 상업용 항공기를 거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에 의존하는 중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에 위치해 있는 보잉의 협력업체들의 부품 공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국영 상용 항공기업 그러니까 코맥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프레드 앤 휘트니가 만든 엔진 등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코맥은 주로 중국 국내에서 운항되는 지역용 C909 및 협동체 C919 항공기를 생산한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연구회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연구소의 CEO인 라지브 비스와스는 중국은 보잉 여객기뿐만 아니라 상업용 항공산업을 위한 미국산 항공기 부품의 주요 수입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지금까지 중국 수입품에 총 145% 관세를 부과했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관세율은 약 156%에 달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최대 245%의 관세에 직면해 있는데 이 수치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부터 부과된 관세가 포함됩니다. 한편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기존 관세에 더해서 125%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스와스는 중국 정부가 미국 상용 항공기 및 부품 수입에 대해서 미국 수입품에 대한 125% 관세 면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중국의 상용 항공산업은 엄청난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잉사의 항공기를 중국이 구매 거부했을 때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신규 항공기를 대체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도 관심거리입니다. 일단 취소되는 물량은 유럽의 에어버스로 대체해 나갈 수 있지만 발주에서부터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중국 내 항공산업 발전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어버스는 올해 중국에 136대, 내년에는 148대 항공기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산 항공기로의 대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생산 물량이 한계가 있음과 동시에 국제선을 비행할 수 있는 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산 여객기로의 대체 또한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형 여객기인 C919는 올해 75대, 내년에 100대, 2027년 150대 생산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최근 유화적 메시지를 잇따라 보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보잉기 반납과 관련해서 다시 중국의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구매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아름답게 완성된 보잉사의 항공기들을 인수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중국이 미국에 단연간 해온 일의 작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 관련 보복 조치의 하나로 자국 항공사들의 보잉 항공기를 신규 주문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이미 주문한 항공기를 인도받기 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펜타닐, 그러니까 합성마약 일종인데 이 펜타닐은 계속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 국민 수십만 명을 죽인다면서 지금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도발적 행동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하는데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의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항공기 등의 수입을 더욱 늘리는 상황에 오히려 보잉 여객기 구매를 취소함으로써 중국이 얻는 무역 흑자 폭이 더욱 커지는 악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이 트럼프의 분노를 자아냄으로써 앞으로 협상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이 영원히 무역을 하지 않는다 몰라도 어차피 관세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또다시 중국은 보잉에 손을 벌려면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보잉이 순순하게 중국에 여객기를 수출하기로 손을 맞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보잉이 중국의 여객기 판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번 문제로 인해서 구매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이트함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